안녕하세요. 토담비 RC 강사 김성범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요, 바로 시각 자료 연계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 Part 2에서 주로 마지막 부분에 출제가 되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험 문제를 쭉 분석을 해보면은요,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강의했던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가 오히려 더 난이도가 높고요. 이 시각 자료는 아무래도 한 번 더 봐줘야 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다지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는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세 문제 플러스 시각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각 자료는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리스트나 그래프 아니면은 뭐 지도, 때로는 평면도, 쿠폰, 라벨식으로 다양한 식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양한 문제를 좀 접해보시면은 문제를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아마 이 Part 2에서 문제 3개 정도를 쉽게 이렇게 풀어내실 수 있다면은 도표 문제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일일이 막 계산해가지고 답을 도출해내는 그런 문제는 출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문제 유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시죠. 자, 1번은 이제 여자가 어떤 문제점을 언급합니까? 이 문제는 이제 기본 유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점을 얘기를 할 때는 보통 sorry, but 이렇게 나간다든지 아니면 unfortunately라는 단골 부사가 있죠. 유감스럽게도 뭐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이런 거 할 때 주로 그 문제점들이 많이 제시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가 바로 시각 연계 자료가 되겠는데요. 여기 도표를 보면 어떤 사무실, 지금 여기 이제 A, B, C, D 4개가 있잖아요. 요 사무실 중에서 여자가 방문할 것 같은 사무실이겠죠. 그러면 이제 요 사무실 번호를 언급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이제 여기 추가로 제시된 요 정보를 갖고서 우리가 답을 찾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볼 때는 여기를 보고 푸시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여기로 넘어와서 여기다가 빠르게 표시를 하신 다음에 답으로 연결해 들어가야 되겠죠.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남자가 여자한테 왜 서둘러야 된다고 말을 하느냐. 그 다음에 스키밍 하는 거 아시죠? A, B, C, D 빠르게 핵심 어들만 이렇게 보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 RC가 아니기 때문에 LC는 어려운 단어들이 크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조금 푸시다 보면은 이제 문제 유형도 다 거기서 거기고요. 그 다음에 보기도 이제 크게 어려운 단어가 없습니다. 금방 적응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당장 문제를 좀 찾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이제 문제를 푸시면서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대화 시작하겠습니다. Hi, Nicholas. Have you seen a white sweater around here? 자, 지금 이제 일단 제가 항상 중요한 게 어떤 지엽적인 단어를 갖고서 일일이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얘가 뭔가를 못 찾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갖고 큰 덩어리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 했었죠. 그러니까 스웨터 없구나, 얘가 스웨터를 찾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잡으면 충분해요. Have you seen a white sweater around here? 여기서 이제 너 여기 주변에서 흰색 스웨터 봤니? 꼭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이제 딱 듣고서 얘가 스웨터를 찾고 있구나 요렇게 딱 들어가실 수 있으면은 답을 맞출 때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거. 지금 이제 문제를 그렇게 찾고 있다면요 굉장히 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어서 Have you seen a white sweater around here? It has large wooden buttons running down the front. 자, 이제 묘사하는 거죠. 요거는 요런 정보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어려운 단어가 나와도 크게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게 내가 흰색 스웨터를 찾고 있고 흰색 스웨터에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다. 요렇게 이제 잡아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에 이제 답이 나왔어요. A죠. 지금 물건을 잃어버린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또 전형적인 빈출 패러프레이징 형태가 하나 나와 있잖아요. 지금 구체적인 단어 흰색 white sweater라는 게 제시가 되고 답으로 제시될 때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item, 뭔가 product 이렇게 제시되는 거. 요것도 감을 하나 가져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여기서는 이제 큰 나무로 된 그 버튼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 down이란 따라라는 뜻이 돼 있잖아요. 그 앞을 따라서 down the front 들어가면 앞을 따라서 쭉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running 한다는 것은. 그래서 요 버튼들이 있는 그런 스웨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큰 덩어리를 잡으면 스웨터를 찾고 있고 스웨터 외관을 묘사하고 있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It has large wooden buttons running down the front. I had it at the staff meeting 어렵네요, 발음이. I had it at the staff meeting. 그죠? I had it 발음이.
I had it at the staff meeting yesterday, but now I can't find it anywhere. 어쨌든 여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스웨터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Sorry, I haven't seen anything like that. 저도 못 봤는데 You should check with Mr. Conway. 자, 여기 이제 중요한 어휘입니다. 여러분, you should란 말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표현인데 상대방한테 권유 제안할 때 쓰는 거예요. suggest나 recommend 할 때 쓰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너는 뭐뭐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요. 상대방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 이런 식의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자, 빈출 어휘. 그럼 check with는 시험에서 정말 많이 출제가 됐던 어휘고요. 이게 정답하고도 관련이 많았던 어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뜻을 두 개 불러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어디에 확인해 보다 아니면 누군가에게 확인해 보다 다 됩니다. 뭐 사람한테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어떤 장소에 가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확인해 보는 겁니다. 어떤 대상에게 혹은 어디에 확인해 보다. 그다음 두 번째 뜻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두 번째는 누구누구랑 의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동의어를 하나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누구랑 의논하다라고 할 때 시험에서 많이 보이는 동사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 consult란 동사예요. 이 뒤에 with는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check with하고 consult with 이 두 개가 동의어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남자는 지금 Mr. Conway에게 확인해 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지금 제안을 한 겁니다. 예. You should check with Mr. Conway. 그죠? He gathers items that have been left 자, behind. 그러면 지금 여기서 딱 봤을 때 여기 체크가 딱 돼야죠. 그죠? 콘웨이한테 확인해 보라고 했고 콘웨이는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He gathers items that have been 그죠? He gathers 물건을 이제 모으는 거예요. 어떤 물건들? He gathers items that have been left behind. 그죠? 요런 문장은 뭐 답하고 상관이 있든 없든 여러분이 좀 연습을 해보면 좋겠어요. 입으로 따라해 본다든지. 왜냐하면 이 관계대명사 절로 연결된 게 바로 문장이 확장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이제 듣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대명사 절로 연결된 문장들은 좀 외워보고 연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Part 3나 Part 4 같은 거에 긴 문장이 될 때 이 관계대명사 절이 붙으면 이제 문장이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 연습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he gathers items that have been left 이렇게 that have been left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be left behind란 말은 물건을 우리가 놔두고 가면은 집에다 놓고 가면은 자기 뒤에다 두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leave behind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겨놓고 놔두고 간 물건을 모으는 거죠. 이 사람 하는 일이. He gathers items that have been left behind. People always turn in items to him. 여기 또 중요한 어휘. 이런 turn in 한다는 건요. submit이에요, submit. 제출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되돌려주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기가 찾은 물건을 이렇게 되돌려주는 것도 turn in. 제출하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출된 물건들이죠. 그런 거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또 중요한 단어. 이 chance라는 게 기회란 뜻도 있지만 possibility, 가능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걔한테 한번 가봐. 그게 제일 가능성이 높을 걸, 네가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People always turn in items to him. So that's probably your best chance. 자, 그럼 답이 이제 몇 번이겠습니까? 당연히 502호가 되겠죠. People always turn in items to him. So that's probably your best chance. 자, 그다음 마지막. Oh, I didn't know that. 네. Thanks for the tip. I'll go see him now. 이제 보러 가는 거예요. Well, you'd better hurry up if you want to catch him. 자, 이제 만나는 거예요. 캐치가 여기서는. 캐치. 만나려면 서두르는 게 낫겠다. had better이에요. had better. 요 조동사입니다. 뒤에 동사 원형. Well, you'd better hurry up. 자, 여기서 이제 상대방한테 제안을 하고 있는 표현이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여기 you should라는 표현하고요. you better. 근데 여러분 you had better인데 그 had가 잘 안 들려요. 발음 들어보세요. Well, you'd better hurry up. 그죠? You better hurry up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쓸 때는 had better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들을 때는 말할 때는 뭐 그냥 better로 말해야 됩니다. You better hurry up 이런 식으로. Well, you'd better hurry up if you want to catch him. He has a meeting in 10 minutes. 자, 10분 후입니다. 그죠? 이는 후에. 그래서 10분 후에 미팅이 있다라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뭐가 됩니까? D가 답이죠. 답 확인해 보면요. 처음에는 이제 흰색 스웨터를 찾고 있다라고 해서 잃어버렸다라는 걸 암시해서 A가 답이고, 그다음 이번에는 이제 콘웨이라는 사람을 언급해 가지고 502호가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정답이 D인데 우리가 여러분 동료라는 개념은 이제 직급에는 상관이 없어요. 이 co-worker를 영어 그대로 푼다 그러면 이 co라는 게 함께거든요. together. 그러니까 같이 일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상사든 자기 밑에 부하 직원이든
아무런 상관없이 같이 일하는 사람을 영어로 coworker이라고 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놓고요. 영어로 자기 위에 상사는 뭐라고 합니까? 예, 상사는 boss라고 해야 되고 또는 잘 나오는 단어가 바로 supervisor이라는 단어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supervisor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제 감독관 이렇게만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데 바로 이 자기 위에 상사도 supervisor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 밑에 부하 직원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요 단어를 쓰시면 돼요. assistant. 이 어시스턴트 하면 이제 뭐 조수, 우리가 사전적인 뜻은 보면 뭐 조수, 조교, 뭐 비서까지도 되지만 그냥 자기 밑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그냥 어시스턴트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파트 3에서 여러분 대화에서 보면 어시스턴트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꼭 비서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비서를 데리고 있는 직책이면은 그죠, 굉장히 고위 직책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 어시스턴트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자기 밑에 직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시스턴트든 아니면은 슈퍼바이저든 다 코워커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은 D가 정답이었죠. 예, 자, 요거는 이제 비교적 간단했죠. 요 정도 느낌이면 크게 어렵진 않죠. 예, 물론 이제 딱 놓치게 되면 다 못 찾지만, 자, 이제 두 번째 유형을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지도 평면도가 되겠는데요. 보통 이제 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 전치사가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뭐 100%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왜냐면 위치 얘기를 한다든지 할 때는 또 전치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치사를 또 잘 들어야 된다라는 팁도 하나 기억을 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전화의 목적입니다. 당연히 이제 처음에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전화를 했으면 왜 전화를 했는지 얘기를 할 테니까요. 자, 빠르게 스키밍 하는 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주목을 해줘야 될 게 바로 이 remind라는 동사인데요. 이 remind를 여러분 꼭 뭐 상기시키다 이렇게 기계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이게 다시 알려주는 거거든요. 까먹지 말라고. 이 mind라는 게 여기는 heart예요. 여러분이 마음 이렇게 하면 여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가 mind예요, 머리가. 그래서 remind라고 하면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게 알려주는 건데 영어에서 알려주는 동사들이 제법 있죠. 빈출 단어들이 뭐가 있어요? inform이란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notify라는 동사 있죠. notify라는 동사가 있고 또 여러분 advise라는 동사도 여러분이 조언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알잖아요. 근데 이것도 알려주다는 뜻이 있어요. 어떻게 쓸 때? 이렇게 뒤에 전치사 of랑 결합할 때. 그래서 이때는 A에게 B에 대해서 다 알려주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도 여러분 of랑 쓰고 있죠. remind A or B about을 써도 됩니다. A에게 B에 대해서 알려준다. 그래서 remind나 그 다음에 inform, notify, advise 이런 건 전부 다 알려주는 동사로 쓸 수 있다라는 것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알려준다라는 말 이렇게 직접적인 동사 하나 말고도 let you know 할 때 let know 이런 표현도 있죠. I let you know 하면 내가 알려줄게. I let him know 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알려줄게. 이런 표현들로도 얼마든지 paraphrasing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D번에 이런 parking은 뜻을 두 가지, 주차도 되고요. 주차 공간도 됩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parking 이런 단어가 주차 공간으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5번에 성별 잘 봐야 돼요. 여자가, 자, 이 ask는 여러분 뒤에 투부정사 있으면 절대 물어보는 거 아니라 그랬었죠. 부탁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남자한테 무엇을 해달라고 부탁합니까? B가 정답이었는데 맞췄나요? 이거 문제는 이제 한번 보셨죠? 이 provide라는 동사도 여러분 뭐 여러 가지로 바꿀 수가 있어요. 뭐 offer이라든지 뭐 give라든지 그렇죠? 정답이 이제 B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6번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자, 도표를 보면은 자, 지금 여기서 비즈니스라는 것은 그 업체 혹은 그 회사, 그 가게 다 됩니다. 위치를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Hello, Ms. Henning. I'm calling to confirm your appointment with... 자, 뭡니까? Hello, Ms. Henning. I'm calling to confirm your appointment. 자, 지금 예약 혹은 약속하신 거 확인차 전화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C죠. 지금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겁니다. 그쵸? 누구야? I'm calling to confirm your appointment with Gloucester Hospital tomorrow at 10:30 a.m. 지금 10시 반에 여기 병원과 예약하신 거 확인차 전화 드리는데요. 답은 C 나왔고 4번에. I also want to note...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여러분 하나 알아놔야 될 게 이렇게 confirm 한다는 거 있죠. confirm appointment 이게 이렇게 remind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것 하나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I also want to notify you that we've... 나오네. notify.
I also want to notify you that we've changed locations. 그죠? 지금 이게 사형식이에요. 예, notify가 사형식이니까 당신한테 요 됐죠. 우리가 위치를 바꿨다. 지난번 예약하신 이래로 우리가 바뀌었으니까 착오 없도록 하십시오. 요걸 지금 알려주는 거죠. 예, notify. I also want to notify you that we've changed locations since your last appointment. 자, 그 다음에 be aware of라는 수가 알죠? 예, 알다. 그래서 are you aware? 알고 계시죠? 이렇게 확인하는 거. Are you aware of our new site? 예, 여기서 사이트는 장소입니다. 예. Oh, I had no idea you were in a new place. 새로운 곳에 있었다는 거 전 몰랐는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Oh, I had no idea you were in a new place. Can you tell me where you are now? 지금 묻는 겁니다. 예. Can you tell me where you are now? 그죠? 바로 이제 위치를 정보를 묻는 거죠. 예, B가 정답이에요. 그 A번은 여러분 처방전을 여러분이 병원에서 받아가지고요. 약국에 주면은 그 약사가 그 처방전에 따라 조제를 하잖아요. 그걸 영어로 fill a prescription이라고 합니다. 전혀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렇죠?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예,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다 할 때는 fill 동사를 씁니다. 하나 외워두십시오. fill a prescription이라고 하면 처방전에 따라서 약을 짓는 겁니다. 예, make medicine 아닙니다. 예, fill a prescription이라고 합니다. Can you tell me where you are now? 자, 그러니까 We are at the intersection of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답이 여러분 순서대로 나오는 거 아시겠죠? 예, 착착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문제는 지금 위치 나옵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We are at the intersection 자, intersection은 바로 여기 교차로입니다. 교차로. intersect. 그럼 이제 어디하고 어디의 교차로입니까? We are at the intersection of Calvin Boulevard and Harrington Road. 그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 see. Is there parking nearby? 자, 그러니까 이제 답은 당연히 빌딩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주차 공간, 파킹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I see. 근처에? Is there parking nearby? 그러니까 Yes, there is a parking garage. 그죠? 이 주차할 수 있는 건물이겠죠. 이 garage라는 것은 제가 이제 파트 1 할 때도 했는데 영국식 발음은 garage, 미국식 발음은 garage라고 했는데 이게 차고 혹은 뭐 정비소 이런 거 다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parking garage라고 하면 주차 건물이겠죠. 예, 주차할 수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있습니다. 어디에? 요거 함정이에요. 그죠? 맨 마지막에 지금 셀마 스트리트는 언급되고 있네요. 이런 것들은 주로 함정일 때가 많죠. Yes, there is a parking garage on Selma Street near our building. 자, 그럼 이제 정답 확인해 보면요. C, 4번 같은 문제 좋아요. 그 동사 remind가 지금 confirm, 그 다음에 notify, inform, 뭐 let you know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기억나게 하고 이런 것들 정답 C. 자, 그다음 5번의 정답은 B였고요. 6번에는 building 1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두 형태의 paraphrasing, 그러니까 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내가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잃어버렸다. 예, 이렇게 지금 연결된 거. 그 다음에 white sweater, 구체적인 단어가 item, 예, 그냥 물품, 예, 물건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바뀌지는 않았지만 지금 사람 이름을 언급했어요. 그죠? Conway라는 사람을 언급하고 답은 이제 coworker, 예, 동료라는 개념으로 간 거죠. 그렇게 paraphrasing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이 confirm appointment가 remind appointment. 이거는 사실 시험에서 참 많이 출제가 됐던 어휘입니다, 여러분. 예,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해주실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말해주실래요? 저한테 위치를. 그걸 얘기를 좀 제공하다로 바꿨습니다. provide로 바꿨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요 위치만 잘 들으면 intersection,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intersection, 요거만 잘 잡으셨으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거 말고요.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paraphrasing 5문제를 좀 추가적으로 같이 연습을 좀 해볼게요. 여기서 사용된 문장들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문장을 들어보시고요. 예, A하고 B 중에 혹시 문제를 안 푸셨다면 자, 여기서 쫙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저랑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A번에는 여자는 몰랐다. 항상 끝까지 봐야 됩니다. 남자가 이사했다. 다른 장소로 이사했다라는 걸 몰랐다. 그 다음에 여자는 남자가 다른, 여러분 이거 아시죠? 예, somewhere, something 이런 것들은 항상 후치수식 받는데 somewhere different 하면 이전부터 좀 다른 곳이죠. 예, 뭔가 다른 장소로 여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데 자, 그럼 한번 들어보죠. 뭐라고 했는지. I had no idea you were in a new place. 아까 우리가 했던 문장이네요. I had no idea 자, you 이거 were in... 몰랐다는 얘기죠. I had no idea, I didn't know 하고 같은 말이에요.
I didn't know, I didn't notice, I had no idea 이런 말도 다 같은 말이에요. I had no idea you were in a new place. 그러니까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다는 걸 저 몰랐네요. A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어렵지 않네요. 자, 이제 2번 한번 봅시다. 자, A번. 여러분, 이 표현 중요하죠. 우리가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 여러분, 이 difficulty라는 단어는 참 재밌는 게 단수는 안 써요. 예, a difficulty란 말은 안 써요. 영어에서. 근데 불가산으로 그냥 difficulty란 말은 쓰고요. 복수로는 써요. difficulties 이렇게는 써요. 참 재밌죠. 그러니까 a difficulty란 말은 없어요. 영어에 have a difficult 이런 건 없지만 have difficulty 그냥 쓰든지 아니면 have difficulties 이렇게 복수로 쓴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이제 생각하고 나중에 이제 문장 보시다 보면 정말이네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have difficulty 그 다음에 뒤에는 구조가 딱 두 개 있잖아요. 예, with 명사 그 다음에 이제 이 명사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 더 잘 나오는 게 바로 ing 이런 것들은 여러분 미리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이런 게 RC 문제로 나와도 1초짜리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모르면 뭐 또 뭐 복잡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ing 왔죠? 예, 뭔가 분석하는데 해석은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 연구 결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망이다. 아주 실망이다. 예, 정말 실망했다. 데이터에서 그가 봤던 것. 예, 여기서 왓슨 관계대명사. 했던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자, 들어봅시다. 예. I saw the statistics, and they were quite discouraging. 여기 답입니다. 그죠? 뭐예요? I saw the statistics. 자, 이거 발음 봅시다. 여러분, 요게 그 통계학일 때는 뒤에 s가 꼭 붙어야 돼요. 그리고 불가산 명사. 우리가 보통 학문명은 불가산이죠. politics, 뭐 economics 이런 거 다 불가산인데 가산 명사일 때는 통계 자료예요. 그때는 이제 복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뜻이 두 개예요. 통계학이란 뜻도 있고 통계 자료란 뜻도 있어요. 근데 통계 자료일 때는 단복수가 다 되고 그다음에 통계학일 때는 s가 꼭 붙고 불가산입니다. 근데 발음이 어려운데 여기가 발음이에요. 그래서 읽을 때 statistics 이렇게 읽어야 돼요. 스테가 아니라 스터라고 읽어요. 예, 그 다음에 s 뒤에 t는 된소리 약간 statistics 이렇게 읽죠. statistics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보면 I saw the statistics. 그죠? I saw the statistics. 그래서 내가 통계 자료들을 봤고 I saw the statistics, Yeah. and they were quite discouraging. 그죠? 이 discouraging이라는 게 실망감을 주는 뭔가 이렇게 사기를 꺾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답이 B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And they were quite discouraging. discouraging 발음요. 저 이제 3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봅시다. A, B. 자, A번에는 한 가지 옵션은 핸드아웃을 나눠주는 것이다죠. 예, 바로 이제 투부정사의 명사조용법에서 비동사의 보호로 쓰인 겁니다. 자, 지금 이제 핸드, 손에 바르는 로션의 샘플들을 나눠주는 것이다. 예, 한 가지 옵션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핸드 로션이 필요한 사람들은 가게에서 사야 된다. 살 수 있다. 자, 어떻게 나온 겁니까? 자, 들어보십시오. We could give a small bottle of hand lotion to each person. 발음 들었나요, 그요? 예. We could give a small bottle of hand lotion. 그죠? hand lotion 이렇게 발음이. 예. We could give a small bottle of hand lotion to each person.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들에게 그 핸드 로션 하나씩, 예, 하나씩 작은 병 하나씩을 줄 수도 있잖아. 그게 우리 옵션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A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4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A, B 봅시다. 자, A번에 이러면 tend to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예,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그는 쉽게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고 다시는 못 찾는다. 예. B번에는 자, pickup은 이제 물건들, objects, 물건들을 pick up. 이렇게 주워서 어떤 물건들이에요? 사람들이 잃어버린 물건들을 픽업해서 그것들을 keep, 보관한다죠. 자, 그러면 뭡니까? He gathers items that have been left behind. 자, 아까 제가 문장 외워보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 다시 한번. He gathers items. 그죠? He gathers items. 예. He gathers items. 그죠? 그가 물건을 gather, 모은다는 얘기예요. 어떤 He 물건? gathers items that have been left. 그죠? That have been left behind 되겠습니까? That have been left behind. 요거 that have been left behind. 그러니까 남겨두고 간 물건들을 수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이 B가 답이네요. 요 문장 한번 외워보십시오. He gathers items that have been left behind. 이렇게 처음에는 천천히 해보고 그
그 다음에는 빠르게 따라해보고 he gathers items that have been left behind 이렇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문장을 다 라인 바이 라인 다 따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문장이 좀 긴 문장들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관계대명사절 아니면 관계부사절처럼 이렇게 문장이 확장되는 문장을 좀 연습을 해보면은 아니면 외워보시면은 그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생산적이고. 왜냐면 일일이 다 따라하려고 그러면 참 힘들거든요. 문장을.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B번에. 여기도 관계대명사 절 있잖아요. 요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He picks up objects. 어떤 물건들 속으로 물어보면서 He picks up objects that people lose. 이렇게 사람들. 이거는 잃어버리다는 lose고요. 이거는 느슨하는 loose예요. 헷갈리지 않도록. 이걸 또 loose라고 하는 사람이 있던데 lose입니다. 이게 처음에 단어를 잘 익혀야 됩니다. 예, lose 그 다음에 loose 헷갈리지 마십시오. 느슨한 형용사는 loose예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갈까요? 예, 5번입니다. 자, 요거 파트 1에서 여러분 제가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어디에 위치해 있다 할 때 is situated, is positioned라고 했던 거. 자, 셀마 스트리트 근처에 위치해 있고 parking, 주차 건물을 갖고 있다. 두 번째 B는 주차가 가능하다. 예, 근처 주차장. 어디에 위치해 있는 셀마 스트리트에 있는 거. 자, 한번 들어보죠. 자, 갑니다. There is a parking garage on Selma Street near our building. 어떤 거겠습니까? There is a parking garage on Selma Street near our building. 자, There is a parking garage on Selma Street. 자, 셀마 스트리트에 위치해 있는 주차장이 하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B죠. 사무실 얘기는 없잖아요, 지금. There is a parking garage on Selma Street near our building.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파이널 테스트로 가서 여러분 문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이널 테스트 18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에서 3번요. 바로 이제 뭐 이런 걸 우리가 파이 차트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보통 보실 때 제일 퍼센트가 높은 부분하고 제일 낮은 부분, 그다음 두 번째 결국 뭐 다 보는 건가요? 근데 보통 이제 답을 제시할 때 보면은 이렇게 가장 적은 부분하고요. 또 가장 많은 부분, 이 부분을 또 중점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고요. 근데 또 정답은 의외로 이렇게 세컨드, 두 번째 부분에서 잘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 문제를 몇 개 접하다 보면 사실 뻔해요. 지금도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으면은 아마 문제 풀 때 거의 비슷할 겁니다. 자, 첫 번째 1번의 여자가 다음 주죠. 항상 여러분 주어진 시간 명사가 핵심어입니다. 다음 주, 이런 것들, 내일, 이런 것들은 잘 노려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가 언급될 때. 근데 조금 이제 듣기를 잘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요. 이제 듣기가 조금 약하신 분들의 이제 또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말은 다음 주에는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는 이렇게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next week를 듣고도요. 앞에 내용을 놓치거나 기억을 못해서 답 찾는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도 좀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어순감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제 그래서 스크립트를 자주 보고 자주 접하면은 그런 것들도 좀 해결이 될 거니까 막 너무 급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갖고 하시다 보면 금방 됩니다, 여러분. 자, 1번에 자, 여자가 다음 주에 무엇을 할 것이냐, 뭐 참석. B번 동사 여러분 많이 나오는 동사인데 들어봤나요? 발음이 assess라고 그래요. 접근하다 할 때는 access예요. 이것도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요. 접근하다는 access고요. 뭐뭇을 평가하다는 assess라고 해요. 평가라는 명사는 assessment예요. assessment. 뒤에 MENT를 붙이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제품을 평가하는 거, 그 다음에 전근 가는 거, 이전하는 거, 그죠? 그 다음 장식하는 거. 자, 도표 문제네요. 자, 도표를 보십시오. 어떤 제품이 여자에게 주어질 것이냐. 뭐 A는 방향제가 되겠고, 그 다음 B번은 이게 여러분 세제란 뜻이 있어요. 세제. 그리고 발음이 cleanser입니다. 이거 발음 조심해요. cleanser. 그래서 kitchen cleanser 하면 이제 부엌 세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 D번은 이제 polish라고 읽는 게 맞아요. 폴리시 하면 약간 폴란드의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포하지 말고 polish. 이게 명사로 광택제라는 뜻이죠. 예, 광택제. 자, 3번에 여자는 자, 여기 특정 고유 명사 언급될 때 이 부분도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예, 미스 로드릭. 이 사람을 왜 방문을 해야 되느냐? 제출, 교환, 그 다음에 픽업, 그 다음에 논의, 교통수단 논의. 좋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죠. Hi, Mrs. Joyce.
I wanted to talk to you about next week's trade expo. next week, 그죠? I 예. wanted to talk to you about next week's trade expo. 자, 트레이드, 여러분, 엑스포는 이게 뭐의 줄임말이냐면, 여러분, 엑스포지션이라는 단어의 줄임말이에요. 다 아시죠? 엑스포, 박람회. 때로는 이제 우리가 fair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게 지금 무역 박람회란 말이에요. 그렇죠? 무역 박람회. 그걸 똑같은 단어가요. 트레이드 쇼입니다. 그럼 트레이드 쇼.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트레이드 쇼, 그 다음에 트레이드 엑스포라는 거, 트레이드 페어. 전부 다 무역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네요. 바로 순식간에 딱 찾아 들어가야 되네요. 그래서 A라고 빵 찍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니까. I wanted to talk to you about next week's trade expo. 네. Dustin Moreno from the Royalton branch will be helping you at the booth. 자, 부스에서 너 도와줄 예정이야. 제가 이런 will be ing는 뭐뭐 할 예정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야, 이 사람이 너 도와줄 겁니다. 부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만나봤어요? Dustin Moreno from the Royalton branch will be helping you at the booth. Have you met him before? 그러니까 Yes, the last time I visited that branch. 예, 그 지점 방문했을 때 지난번에 만났죠. 이렇게 얘기한 거고. Great. He'll be bringing the decorations and brochures for 자, the booth. 이제 어떤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거 갖고 올 거고, 그 다음은 너는 이거 갖고 올 거고, 이렇게 지금 어떤 거 갖고 올 거라 그래요? He'll be bringing the decorations and And? brochures for the booth, 그리고? and you'll be bringing the product samples. 예. We've decided to distribute our new product, which is currently the second bestseller. 자, 요게 답입니다, 그죠? Which is currently the second bestseller.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동사 기억해 놓으세요. distribute 이게 handout이죠. 그래서 새 제품 우리가 나눠주기를 결정을 했는데 그게 현재 두 번째로 잘 팔리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걸 나눠준다는 거예요? 요거죠, 바로 두 번째로 잘 팔리는 게 지금 30%를 차지하고 있는 바로 키친 발음이 cleanser이라고 해서 세제입니다. 세제. 그래서 여기서 답을 빵. 근데 이게 이 순간에 답을 못 찾으면요. 이게 또 계속 치고 나가지 않습니까? 대사 자체가. 그래서 답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장 가셔서 문제 푸실 때나 아니면 혼자 연습하실 때도 절대 망설이지 말고요. 답이라는 촉이 있으면은 일단은 찍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나중에 수정을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팍 찍고 또 내려오고. 아닌 것 같으면 나중에 수정하면 되니까 탁탁 아시겠죠? 예, 그 타이밍 되게 중요합니다. Which is currently the second bestseller. I'll give you a box of samples tomorrow. 네. All right. And has it been decided whether I'll be renting a car or taking the train? 자,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자기가 열차 타고 갈지 아니면 차를 빌려야 할지 그게 결정되었다고 되었냐 묻잖아요, 자기가. And has it been decided whether I'll be renting a car or taking the train? 그러니까 I'm not sure. You'll have to stop by Ms. Roderick's office to 여기 find. 답이죠. 지금 여기서 이러면 stop by라는 게 지금 어떻게 패러프레이징 된 거예요? 지금 바로 visit, visit 여기 질문에 사용되고 있는 요 visit라는 단어로 패러프레이징 된 거죠. 그래서 답이 이제 D입니다. 지금 차 빌려야 되냐 아니면 기차 타고 가야 되냐? 뭐 나도 모르겠으니까 이 사람 사무실에 가봐서 결정이 되겠지.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이유를 얘기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 들르다 할 때는 동사 3개 있죠. stop, 그 다음에 drop, 그 다음에 come. 뒤에 전치사는요. by를 써도 되고 in을 써도 됩니다. 그렇죠?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빈출 어웨이니까 stop by, come by, drop 하지 말고 drop. drop by, 전치사 in 써도 됩니다. 이게 visit죠, visit.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find out 하기 위해 정답이 D겠네요. D. 자, 정답 확인해 보죠. 자, A였습니다. 트레이드 쇼 동의어는 트레이드 엑스포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됐어요. 자, 그다음 2번에는 키친 클렌저 세컨드 베스트라고 했어요. 그죠? 세컨드 베스트. 예, 정답이 B. 그다음 3번에는 바로 트랜스포테이션. 내가 차로 가야 되냐, 열차로 가야 되냐.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만나봐라. 예, 그래서 정답은 D였습니다.